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명동 성당 등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232개 성당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과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보유 건물의 옥상과 유휴 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적극 확대하고 신자들에게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독려합니다. 서울시는 설치 보조금은 물론 홍보, 기술, 행정 등을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또 1월에는 명동성당 앞에 태양광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해 천주교 신자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쉽게 태양광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군산항이나 야미도에서 배로 가야 했던 신시도나 문여도 등을 자동차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장자도 전 구간이 개통되는데요. 이번 개통으로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교통도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군도 4개 섬을 연결하는 도로가 28일 낮 12시를 기해 완전히 열립니다. 전북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마지막 공사 구간인 309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에서 장자도까지 전 구간 차량 통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8.8km에 이르는 고군산군도 4개 섬 전 구간을 왕복 2차선 도로와 자전거 도로, 인도 등을 이용해 차량뿐 아니라 오토바이나 자전거로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은 도로 개통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셔틀버스와 자전거 대여소 운영 등의 합동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에 대비해서 고군산 연결도로 초입부에 차량 유입 카운터 시스템을 설치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에 고군산 섬 내 승용차 차량 유입을 통제하는 그런 승용차 차량 총량제를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이 새만금 사업지구의 첫 국가 SOC 사업 준공인 만큼 새만금 사업이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대구광역시가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 의욕이 높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재 육성 및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대구에 거주 중인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장학금 신청자 중 성적 상위순, 저소득 순으로 고등학생 27명, 대학생 63명을 심의를 통해 선발했습니다. 대구시 인재육성 장학금은 매년 성적 우수 저소득 학생을 선발해 95년도부터 94억여 원을 학생들에게 지급해왔습니다. 경남 지역 사회복지법인 상당수가 법인 소유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복지법인 재산 불법 처분 등 재산관리 실태 특별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 복지보건국은 지난 26일 도내 33개 사회복지법인이 허가 없이 법인 소유 토지를 불법 처분하는 등 법인 예산 17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을 조사해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들 법인 중 3곳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10개 시군, 111개 복지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목적 사업을 위한 기본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부당하게 재산을 관리한 33개 법인을 적발했습니다. 최근 경북 포항 지진 등으로 인해 전국이 지진에 노출돼 있는데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진 환경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수백 년 주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26일 전라북도 지진 환경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진 환경조사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지 않으나 역사 기록과 문헌 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수백 년 주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도에 비하면 전라도가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백 년 주기로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대적인 안정도를 볼 적에는 서해안권에 우선적으로 좀 더 이런 지진 재해 시설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된다. 또한 전북 서부권의 지반 지지력이 동부권보다 작으며 약 15m 이상의 깊은 연약층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전북도는 이번 지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가 정밀 조사를 비롯해 지진 대응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강원도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도청에서 도내 18개 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18년 강원도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내년 강원도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4개 사업과 지역인재 분야 9개 사업 등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자체, 대학 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자치단체와 대학의 협업체계를 구축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간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을 위한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 국민의당 내홍이 깊은데요. 국민의당 전북지역 의원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 투표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내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전당원 투표 거부 입장과 강행될 경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철 전북도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전북지역 도시 군의원 27명은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 투표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전당원 투표가 당원 당규를 위배하고 일방적인 비공개 당무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해 정당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쁜 투표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비공개 당무회의를 강행한 것은 안철수 대표 측근들이 장악한 패권이 작용한 것이며 당무회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당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노선과 정면 반대하기 때문에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장학수 전북도 의원도 우리의 정치 목적이 아닌 표를 쫓는 행위를 보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떠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새정치의 어떤 그 갈팡질팡하는 그런 안철수의 모습에 우리 그 국민의당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날 의원들은 투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합당 시 합당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과 행동을 같이 하겠으며 탈당 등 중대한 결심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경기도 내 최초의 여성특화 벤처 창업지원센터가 의왕시에 문을 열었는데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근 경기벤처 창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여성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은 물론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장 개척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의왕 벤처센터는 1인, 4인 및 개방형 창업 공간과 협업 공간 등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수립부터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입주 대상은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여성 중소 벤처기업으로 최대 2년까지 입주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최근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을 위한 2018에서 2022 부천시 중기보육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부천시 보육환경 현황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아이 행복, 부모 안심, 교사 보람, 부천보육 판타지아라는 부천시 보육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향후 보육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공간보육 실현, 신뢰 보육 기반 확립 등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도 마련됐습니다. 충남 논산시가 새로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공동체 건강관리 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간호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가팀을 구성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방문했는데요. 총 704회, 9,800여 명 시민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 평생 건강, 막힘없이 술술과 100세 건강밥상, 치아 장수교실 등 마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장수 마을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무등산 권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생태보건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생태보건 사업은 무등산 정상 일원에 자리 잡은 방공포대 이전과 무등산 계곡에 조성된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11월 국회에서 군사시설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방공포대 이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고요.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총 398억 원을 투입해 원효사 상가 이주 단지와 주거 복합단지 등 5개 단지를 조성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